세계 여러 곳에서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넷제로와 탄소 중립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익숙하고도 낯선 두 용어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넷제로와 탄소 중립의 정의와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넷제로와 탄소 중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온실가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되며 인위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상승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넷제로와 탄소 중립은 모두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를 포함하는지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포괄하는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등 6가지입니다. 반면 탄소 중립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 고려합니다. 즉, 전체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대 온실가스를 모두 줄이는 개념인 넷제로가 이산화탄소만을 감축하는 탄소 중립보다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넷제로와 탄소 중립은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이 6대 온실가스 전부를 감축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넷제로와 탄소 중립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넷제로와 탄소 중립과 같은 키워드가 떠오르는 요즘,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20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법제화까지 이루었습니다. 각국의 선언에 이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업과 개인 모두의 노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과 같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실천도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 넷제로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